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WQHD 모니터랑 RTX 3080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WQHD 경우에는 사용하는 유저 수는 적은 편이지만 이런 21:9 모니터 중에서는 인기는 해상도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모니터는 기가바이트의 G34WQC 모델이고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오로스 RTX 3080 마스터예요. 얘는 박스를 보자마자 와, 고급스러운 맛이 좀 나더라고요. 일단 박스는 전체적으로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이제 오로스를 형성한 로고가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뭐 각종 정보들이 있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박스 상단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제 매대에 이게 걸려 있으면 이렇게 이제 들고 가거나, 뭐 아니면 그냥 전자상가 같은 데서도 이제 구했을 때 이렇게 뭐 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단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 안에는 뭐 사용 설명서나 이런 간단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런 게 들어있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 기가바이트가 지금 기가바이트 오로스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를 등록을 하면 3년이 아니라 4년 무상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기가바이트 제품 사실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도록 합시다. 안쪽에는 그래픽카드 본체랑, 그리고 여기 상단에 뭔가 붙이는 로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컴퓨터나 이런 데 이제 붙여가지고 좀 꾸며라 이런 식으로 넣어둔 것 같은데, 재질 자체는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요거 말고는 없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로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요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사겠지?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박스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음에 듭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가바이트의 RTX 라인업에서 익스트림 바로 밑이 최고급의 제품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요. 일단 두께가 4슬롯이라서 아마 시중의 RTX 3080 중에서는 가장 두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쿨링에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전면에는 약간 스크래치처럼 된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서 LED가 나오게 되고요. 팬을 자세히 보시면 겹쳐 있어요. 이 겹쳐 있는 디자인 때문에 소음이랑 쿨링이 좀 불리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백플레이트는 메탈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LED가 들어와요. 코어부까지 덮는 디자인이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네요. 측면에는 작은 LCD 창이 있고요.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작게 네모 칸이 있죠. 여기에만 들어와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GPU 바이오스가 두 개여서 정면 기준으로 왼쪽이 OC, 오른쪽이 사일런트 모드예요. 요 비교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로는 DP 포트 3개, HDMI 포트 3개가 있는데요. 다만 연결 자체는 최대 4개까지만 연결이 가능해요. 포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첫인상은 되게 두껍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의외로 뭐 생각보다 가벼워요. 두께가 손가락을 대도 이 정도인데 이게 의외로 되게 가볍더라고요. LCD도 측면에 달려있고 기가바이트답게 RGB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분해를 안 해볼 수 없겠죠. 한번 까봅시다. 자, 분해를 완료했고요. 기판부터 살펴보면 16플러스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부가 되게 튼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판이 엄청나게 오밀조밀한 느낌은 아니네요. 다른 RTX 3080과 마찬가지로 GA102 칩셋에 마이크론이 GDDR6X 10GB VRAM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원부 부분이랑 코어 부분에 서멀패드가 발려 있고요. 그리고 공기 흐름을 위해서 이쪽은 아예 뚫어둔 모습이네요. 상단의 히트싱크를 살펴보면 서멀패드가 굉장히 꼼꼼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게 히트싱크를 떼어낸 건데 코어와 VRAM이 맞닿는 부분은 구리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리 히트 파이프도 여기 상단에 7개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께가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와, 정말 두껍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가 그래픽카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거는 온도를 못 잡을 수가 없는 뭐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커팅도 뭐 전원부 크기에 맞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좀 귀엽네요. 일단 쿨링 솔루션을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럼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OC 모드에서 44,512점, 사일런트 모드에서 43,998점이 나왔고요. RTX 2080 Ti는 같은 환경에서 35,201점이 나왔네요. 타임스파이는 OC 모드에서 18,303점, 같은 환경에서 RTX 2080 Ti는 14,394점이 나왔어요. 듀얼 바이오스로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성능 자체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스트 클럭은 1845MHz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게임을 돌렸을 때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99%일 때 1990MHz에서 2000MHz 넘게도 보여주더라고요. 전력 제한 해제나 이런 거를 건드린 게 없는데도 클럭을 엄청 잘 뽑아줘요. 확실히 상급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전 후면 케이스가 닫힌 환경에서 게임을 1시간 동안 테스트했는데 OC 모드에서는 70도 초반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온도를 보여줬고요. 사일런트 모드에서도 75도 정도로 준수했어요. 클럭과 전력 소모는 비슷하고 팬 RPM이 사일런트 모드가 300rpm 정도 낮더라고요. 하지만 300rpm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어서 소음은 OC 모드가 46에서 47dB, 사일런트 모드가 45에서 46dB 정도로 2dB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OC 모드로 해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굳이 5도를 손해보면서까지 사일런트 모드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날개가 겹쳐 있어서 걱정도 됐는데 4슬롯 히트싱크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쿨링 성능은 당연 현재 시장에 있는 지포스 RTX 3080 중에서 최상급이고요. 빌드를 구성했을 때도 LED가 후면에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라이저 카드를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세우시려는 분들에게도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측면이 LED가 제일 궁금하시죠?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온도나 클럭, 이런 시스템 정보가 나오게 설정할 수도 있고, 고정적인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도 폰트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GIF가 지원된다는 거겠죠. RGB 퓨전 프로그램이 안정성이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업로드를 하면 몇 분 걸리는지도 알려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해상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뛰어난 품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GIF가 나온다는 거에 감사해야죠. 물리적으로 별도로 선을 연결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감성이 훌륭해요. LED도 아낌없이 썼고 쿨링 성능도 뛰어나고요. 클럭을 보니까 칩셋도 어느 정도 수율을 선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이게 기가바이트의 첫 21:9 비율 모니터인데 제가 예전에 최초의 기가바이트 모니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모니터 경력 자체는 얼마 없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모니터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 모니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VA 패널에 1500R 공유를 가지고 있는 34인치 모니터고요. 게이밍 모니터답게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MPRT 기준 1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죠. 밝기는 350 칸델라로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고요. 패널 자체도 시야각 왜곡이 거의 없고 색역도 sRGB 120%, DCI-P3 90%로 전체적으로 되게 부족함이 없는 패널이에요. 다만 VA 패널 특성상 빛샘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모니터만이 특징인 AM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능이 정말 신박한데 모션 블러를 억제해서 FPS 게임에서 화면 흔들림 자체를 잡아줘요. 지금 보시면 차이가 좀 나죠? 요거는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스탠드가 진짜인데 되게 견고한 느낌을 주고요. 요렇게 높이 조절도 되고 틸트 조절도 요렇게 돼요. 아쉽게도 스위블은 안 되더라고요.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3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요. 모니터는 대부분 1년 보증인데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환경에서 게임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인 QHD 모니터보다 옆으로 1.3배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더 많은 영역을 보여주고 몰입감이 더 높죠. 사실 레이트레이싱과 DLSS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DLSS의 기술적인 설명은 지난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쉽게 생각해서 프레임이 오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도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으셨죠? 빛 반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더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줘요. 요거는 이제 게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 RTX인데요. 요건 제가 베타 때부터 보여드렸었는데 완전 다른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것 보세요. 빛 반사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야, 이 물이 투명한 거 하며 밑에 물고기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여기
이 햇빛, 이 해가 반사되는 거 보세요. 야, 요런 그래픽을 마인크래프트에서 볼 수 있을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여기 이런 어떤 블럭이 그림자, 여기도 이제 경계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횃불 같은 거, 그러니까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나 빛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적이게 되는 거죠. 특히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골탈태를 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 이제 요런 맵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 화려한 네온 사인 뭐 이런 느낌인데, 와, 이거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요런 거를 보면 지금 각 건물에 층층마다 불빛이 들어와 있고 그 주위에 지금 연약하게 약간 빛 반사 같은 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 보면 와, 좀 확실히 완전 다른 게임, 환골탈태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가까이서 봐도 요렇게 어떤 블럭이 투명함과 동시에 주위에 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냐 하면 또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같은 경우에도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얘는 실사 위주다 보니까 현실성에 초점을 좀 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헬기 중앙을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을 끈 쪽은 그림자가 각져 있는 반면 레이트레이싱을 켠 쪽은 경계선이 자연스럽죠. 자, 여기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우측벽을 잘 보세요. RTX를 끈 쪽은 그림자가 경계선이 날카롭고 벽돌에 비친 빛 또한 광원에 의해서 과하게 밝게 되어 있어요. 반면 RTX를 켠 쪽은 더욱 사실스러운 빛 직진선과 그림자 또한 더 자연스러워졌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헬멧이나 옷의 음영이 차이가 있어요. 레이트레이싱을 켠 쪽이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보여주죠. 이런 좀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림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레이트레이싱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DLSS도 한번 볼까요? 데스 스트랜딩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급 게임인데 과연 WQHD에서는 RTX 3080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살펴봅시다. 일단 지금 데스 스트랜딩에 접속을 했는데 그래픽 설정에서 21:9 비율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정상적으로 잘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순정 데스 스트랜딩이거든요. 그런데도 프레임이 120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픽카드 로드율도 90% 후반대로 성능을 아주 잘 뽑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야, WQHD인데도 프레임이 120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QHD 모니터에서는 평균 144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게 최상 옵션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프레임이면 뭐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드코어 게이머 분들께서는 이 144프레임 방어가 안 되면 좀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DLSS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옵션에 DLSS가 울트라 퍼포먼스, 퀄리티가 있는데 한번 품질로 설정해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레임이 지금 16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한 130에서 140 정도 나왔는데 프레임이 한 30에서 4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환경에서는 이 정도면 144프레임을 방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좀 더 올라가는 거죠. 품질은 정말 바로 앞에서 봐야지 느껴지는 정도고 성능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단순히 그래픽카드의 깡 성능을 올리는 걸 넘어서서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에 있는 딥러닝용 텐서 코어를 활용해서 이런 추가적인 프레임 향상을 올리는 기술을 추가를 한 거죠. 야, 이런 거를 보면 뭐 4K 완전 정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터넷 방송을 타깃으로 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라이브 방송하던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뜨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AI 노이즈 제거인데 지금 저는 주위가 조용한 상태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선풍기를 바로 옆에 두고 이제 뭐 게임을 한다. 그런 걸 가정하고 여기 서큘레이터 가져왔거든요. 요걸 한번 켜볼게요. 자, 요거를 바로 옆에서 지금 켜면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좀 시끄럽다. 그러면 여기 마이크에서 노이즈 제거 기능을 딱 켜주시면 이제 이렇게 서큘레이터의 잡음이 없어져요.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먹먹함이 있지만 너무 먹먹한데 싶으면 강도를 좀 줄이면 돼요. 야,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실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탭에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의 정반대예요. 저는 조용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음성 채팅을 하는 상대방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노이즈를 줄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메라. 여러분 지금 위에 옆에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뒷 배경이 흐린 상태인데 요거는 제가 뭐 DSLR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웹캠을 여기서 배경을 흐리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러를 끄게 되면 이렇게 뒤에 다시 설명해줬죠? 배경 흐리게를 켜면 이렇게 와 블러가 됩니다. 제 지금 얼굴이랑 몸까지만 인식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강도도 이렇게 조절해서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약간 연하게 좀 블러를 주는 것도 있고 야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웹캠 같은 경우에는 배경 흐리게 말고도 뭐 배경 교체해서 이제 크로마키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뭐 AI를 이용해서 뭐 크로마키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요거는 뭐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죠. 뭐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배경 제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동 프레임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서 좀 제 얼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든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을 따라오는 거죠. 물론 이제 카메라 고정된 각도 내에서요. 야, 요런 기능, 이런 어떤 인터넷 방송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한 게 정말 재밌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기능보다는 그냥 배경 흐리게가 약간 좀 DSLR 느낌을 주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마스터 그래픽카드 그리고 G34WQC 모니터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RTX 3080 성능 자체가 잘 나온 건 확실하고 특히 이 어로스 마스터 두꺼운 만큼 발열을 잘 잡아주네요. 자칫 투박할 수도 있었는데 측면에 LCD를 넣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한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